편안하게 허리를 다리에 세우고 앉은 채로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어떤 현상들,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는지, 또 내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현재의 경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내 마음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숨은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내 몸과 마음의 전체 경험을, 마음을 그대로 열어둔 채로 그대로 느끼면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호흡에 주의를 한번 모아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코끝을 스치는 공기가 닿는 부분, 또는 숨을 들이마실 때 불러오고 숨을 내쉴 때 꺼지는 복부의 움직임,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이 순간 더 선명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곳에다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에 따라서 주의를 온전하게 기울여 봅니다. 코끝으로 가도 좋고 복부의 움직임으로 가도 좋습니다. 한 1, 2분 정도 호흡에 온전히 집중을 하면서 호흡에 따라서 공기가 스치는 코끝의 피부의 감각이나 복부의 움직임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이 떠올라서 호흡에 대한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는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고 가볍게 알아차린 다음엔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립니다. 생각에 빠져 있다고 명상이 잘 안 된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고 그저 경험되는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일을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반복해 갑니다.
자, 이제 호흡에서 내 몸의 자세로 주의를 한번 다시 기울여 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세를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느끼면서 자세 자체를 알아차려 봅니다. 허리는 바르게 펴 있는지, 목과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는지 또는 이완하고 있는지, 내가 손의 위치는 어디인지, 엉덩이,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에서는 어떤 감각이 있는지, 발바닥에서는 어떤 감각이 있는지, 몸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감각적 경험들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의 자세에 주의를 그대로 기울여 보세요. 자,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위에서 아래로 피부의 감각을 쭉 훑어내려가 봅니다. 정수리에서 이마, 눈가, 양쪽 얼굴, 코, 입 주위, 그다음에 턱으로 목과 어깨로, 오른쪽 팔, 왼쪽 팔, 가슴, 복부, 그리고 등, 허리, 그리고 엉덩이, 오른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왼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자, 이렇게 몸의 자세와 몸의 감각을 쭉 훑어내려가면 우리의 주의가 내 몸으로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그동안은 현재 깨어있는 마음이 점차 활성화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마음챙김, 알아차림이 활성화되면 내 마음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생각들의 산물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크게 휘말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이 마음챙김 명상 또는 윗바사나 명상은 나의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경험이라도 비판단적인 태도로, 수용의 태도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써 지금 내 몸과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이 알아차리는 마음,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 어떤 다른 도구를 쓰지도 않고 그 어떤 다른 개념을 쓰지도 않고 나의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이 힘만으로 내 몸의 경험, 내 마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자, 우리가 한 5분 정도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 호흡, 그리고 몸의 자세, 몸의 감각을 쭉 알아차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서 생각으로 좋은 의지, 좋은 의도를 일으키는 자애의 마음을 닦는 자애 명상을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온 명상에 모아진 주의를 이제부터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울여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서의 마음부터 일으키는데, 자, 용서의 마음은 내가 일러주는 용서의 문구를 잘 들으면서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내가 한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를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일으켜봅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일부러 떠올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을 같이 일으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생긴 자책감, 죄책감이나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서 묻혀져 있었던 증오심, 원한, 분노의 감정을 이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조금은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 단계, 나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 나를 보살피고 나를 돌보고 나에게 친절함을 일으키는 자신을 향한 자연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일으켜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내가 했던 좋은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행복했던 어떤 기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점은 무엇이었는가? 자, 이렇게 내 인생의 밝은 면, 좋은 면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내 자신이 나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이런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간단한 문구를 통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반복하는 과정이 명상의 과정입니다. 도중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은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는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고 가볍게 알아차리고 생각의 내용을 이 자애의 문구로 대체하면서 계속 자애심을 이 언어적 문장을 통해서 계속 일으켜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다음에는 내 자신을 향한 이 자연 명상을 본보기로 해서 온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그런 생명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내 가슴속에서 또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일으켜 봅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모든 생명들도 각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지금부터 내 가슴에서 그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일으켜보자. 이 마음은 순수한 선한 의지이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에게 향해서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행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이제 자의 문구를 통해서 일으키는데 문구의 주어를 모든 존재로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일으켜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포함한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악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이 보편적인 사랑의 마음을 무한히 일으켜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이 순수한 좋은 의지를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일으켜본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에는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자의 마음을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으로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 중에 한 사람이나 한 단체의 구성원을 집단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을 향한 자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일으키는데, 먼저 그 대상이 고마운 대상이라면 고마웠던 과거의 일을 회상해 봅니다. 또는 존경하는 분이면 존경스러운 점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준 그 일은 정말로 고마운 일이었지. 그리고 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지. 그런 그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대상의 호칭이나 명칭을 주어로 해서 자의 문구를 만들어서 자의식을 집중적으로 일으켜봅니다. 자, 내가 스승님을 주어로 한 문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한 대상을 향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마찬가지로 떠오르면은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또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라고 가볍게 알아차립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다시 생각의 내용을 이 자해의 문구로 대체하면서 자해심을 이 문장을 통해서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이때 사랑하는 사람은 주로 가족들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아주 친한 친구나 친척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단체로 해서 그들과 나와의 좋았던 관계, 또 좋은 관계, 서로 보살피고 아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좋은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또는 내 친한 친구가 또는 나의 친척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자, 내가 내 가족을 주로 해서 문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한 대상을 향해서 제 마음을 집중적으로 일으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의 자세가 어딘가 불편하면 몸을 가볍게 움직여서 불편한 곳을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몸이 경직되지 않게 또 불편하지 않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마음속으로 자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마음챙김을 잠깐 연습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몸과 마음에서
어떤 감각이나 느낌이나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의 현재의 경험을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감각, 느낌, 생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오랜만에 명상하니까 잘 돼요? 지난주에는 시험 보느라고 명상 못했으니까. 그래도 시험 답안지를 오늘 받았으니까 이제 봐야겠네. 어떻게 썼나. 문제가 어떻게 예상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을 잊어먹고 이제 공부 또 합시다. 오늘 포함해가지고 아마 강의가 4번 정도 남았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2월 14일 날 마지막 강의는 또 기말고사를 봐야 되니까 오늘 할 정도 마지막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명상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또 명상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하면은 12시 좀 넘겠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질문도 좋고 여러가지 그리고 나서 명상을 또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고서 오늘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비담마까지 들어가면 또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제 부파부교의 아비담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다 못했지만은 이 바른 노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미 그 앞서 팔정도의 앞부분에서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이 5가지 부분에서 이미 얘기했지만은 각각의 이 8정도의 길들을 실천할 때 바른 이해, 바른 사유,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을 갖는 일을 얘기할 때 이미 이 정견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었죠. 바르게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는 초기 불교의 특징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은 불교는 노력을 강조하는 종교이다. 노력은 우리의 내면의 이 삶의 문제, 고통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원인들을 극복하고 제거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아마 어느 정도 얘기했을 것 같고요. 자, 바른 노력은 2가지는 부정적인 것을 향해 있고 2가지는 긍정적인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 단점을 극복하고 내 장점을 활성화시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적합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줄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면이 있다면 더 개발하고 새롭게 갖추려고 노력할 것. 이런 내용으로 막아내려는 노력과 끊어내려는 노력, 개발하려는 노력과 유지하려는 노력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막아내려는 노력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법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정진을 가하고 마음을 쏟으며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막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호기심에 의해서라도 나쁜 일은 시도해보지 않는 것. 여기 이제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마음의 대상들을 알 때 그 대상들의 전체적인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세밀한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보통은 수행자들,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형상이나 세밀한 형상은 우리가 보는 대상이 특히 이성일 경우에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저 사람 멋있게 생겼다. 그럼 저 사람 옷이 멋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뜯어보면은 역시 얼굴에 어떤 콧날이 오똑하고 몸속이 진하고 눈의 모양이 선명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뜯어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 자세히 보고 나와요? 남학생들은 거울 제대로 잘 안 보고 나오죠. 대충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나오는지. 여학생들은 조금 자세히 보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기 얼굴. 남의 얼굴을 그렇게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싫어하는 대상이면은 싫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고 좋아하는 대상이면은 끌려가지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 일어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이성 간의 이 욕망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수행생활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감각적인 욕망, 특히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감각기관이 어떤 대상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분명하게 대상을 향할 때의 마음을 주의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탐욕과 싫어함, 탐욕과 분노죠. 싫어함과 같은 그런 법들이 생겨나는 것을 단단히 지켜보려고 애쓰고 감각기관이 제대로 제어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감각기관들을 다스리려고 행동을 일으키고 감각기관을 잘 보호한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늘 마주치는 게 남학생, 여학생이고 지금 이 강의실도 보니까는 남학생들, 여학생 비율이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관할 캠퍼스는 어떤가요,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최근에 한 50%씩 50%씩 돼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15% 대 85%였는데 또는 20% 대 80% 정도 됐는데 누가 80%였는지는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자 어쨌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욕망의 대상들을 우리는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속 접촉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욕망들이 불꽃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일어나지 않았던 분노들, 짜증들,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보고 또는 소리를 듣고 어때요 여러분들? 언제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요? 언제 또는 분노들이 일어나요? 감각적인 욕망이든 자 그럴 때 갑자기 바로 생기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의 흐름들을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흘러가게 돼 있고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다. 이게 막아내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을 지금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끊어내려는 노력은 이미 악한 것들이 생겼어요. 이미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이미 경험됐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냥 내 감각적인 대상을 잘 단속하는 일을 놓쳐버리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대상, 멋있는 대상을 보면은 마음이 끌리겠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이 누구이고, 이름은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겠죠. 더 만날 궁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생겨난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법들이 있을 때 그것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명상할 때는 어땠어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그냥 보라 그러죠. 명상할 때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미 나에게 있는 해로운 그런 생각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욕망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명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을 끊어내려고 애쓰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이제부터 생각 좀 안 했으면 하고 생각이 딱 끊어지나요? 여러분들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 좀 털어내고 싶은데 머리를 툴툴 털으면 이게 생각이 더 이상 안 진행되나요? 그러지 않죠. 그 생각대로 쭉 진행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은 더 강력하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있는 그대로 그 생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을 조절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명상할 때 하는 일이고, 여기에서는 완전 악하고 온전치 못한 나에게 해로운 어떤 내적인 어떤 욕심이나 분노가 일어났을 때마다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 분노는 나에게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분노를 좀 조절하는 방법을 취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용서의 마음이든 뭐 아니면은 자애의 마음이든 명상의 어떤 태도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마음에서 훈련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생겨난 감각적 욕망이나 또는 자기의 노력과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부당한 어떤 그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나 악의는 분노를 말하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 악하고 온전치 못한 법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지니지 않고 버리고 없애며 깨뜨리고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끊어내려는 노력입니다. 이걸 그냥 두면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고 끊어내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려는 노력은 아직 생기지 않은 온전한 법들, 나에게 유익한 그런 어떤 법들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한 법들이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정진을 가하고 마음을 쓰며 힘쓰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7가지 깨달음에 이를 때 필요한 요인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명상을 하면서 점점 경험하게 되는 내 마음속에 좋은 자질들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이라고 하는 7각지로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염각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의 요인. 우리가 연습한 그 깨어있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그 마음 챙김을 계속 갖추게 되면 이것이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법이고 나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래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인을 개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10번 수업을 하면서 매 시간마다 조금씩 연습해 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심할 때나 또는 마음의 안정을 필요로 할 때 도서관에 앉아서나 집에서 잠시 만약 연습을 해봤다면 지금 마음 챙김을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온 겁니다. 어떤 학생 소감문 보니까는 도서관에 앉아서 잠시라도 명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시간 7주차인가요? 시험 보기 전에 8주차인가? 7주차구나. 해문스님 강의 있기 전에 여러분들 명상했더니 그때 막 시험 볼 때였죠. 시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명상을 해서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은 볼 만큼 보겠죠.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은 아는 것도 잘 못 쓰게 되고, 흥분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많이 봐봐서 알지만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오히려 알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시험 문제를 딱 닥쳤을 때, 또는 어떤 면접을 닥쳤을 때, 그때 자기가 아는 것 또는 경험하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 챙김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이건 다음에 정념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유익한 법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없다면은, 아직 약하다면은 늘 개발하고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택법각지예요. 택법각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한 명상을 예를 들면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낱낱이 조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이때 택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무슨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니라 나의 경험 내용들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뭘 경험하고 있어요? 피곤해요? 지금 보니까 한 20년 자고 있네. 몇 시간이 마음이 편해서 자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게 좀 개발하려는 노력이 약해서 그래요. 뭔가 강의를 듣고서 열심히 뭔가 알아야겠다는 생각보다 피곤한데 좀 쉬자 이래가지고 내 소리가 잔소리로 들려서 깨는 학생도 있지만 그냥 계속 자는 학생도 있고. 자, 택법각지라는 것은 지금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이해해가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는 데는 또는 뭔가를 아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죠. 과학적 지식을 얻는 데는 뭔가 관찰을 하더라도 현미경이나 만원경이나 우리의 이 감각기관을 확장시키거나 또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택법을 할 때에 이 지식 또는 이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은 순수하게 내 마음만 갖고 합니다. 마음 챙김에 의해서 강화된 깨어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그 순간순간 계속 탐색해 나갑니다. 이걸 택법각지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는 많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지속적으로 힘있게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 연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순간에 내 경험이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지? 이거는 누가 가르쳐줄 수 없죠. 너는 지금 네 몸에서 가려움이 일어나고 있잖아. 이렇게 누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너 지금 기분이 많이 나쁘지? 얼굴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있지만은 내용이 뭔지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택법각지라고 해요. 우리가 학문적인 공부가 학문적인 어떤 전통 속에서 축적된 지식들을 배우는 거라면은 이 택법각지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자기 몸과 마음의 경험을 자기의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가지고 있는 그대로 탐색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아직 충분히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끊임없이 나다, 내 경험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투사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든지 또 싫어하든지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은 정말 우리가 불교를 배워서 또는 이런 힌트를 얻어가지고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지만은 가장 내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는,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택법각지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경험적 알미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파악한 다음, 물론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경험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외적인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면서 얻어지는 알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몸,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돌이켜보면은 그것들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그것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순간순간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경험의 총체인 이 몸과 마음의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기의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화가 좀 나더라도 이 화도 곧 사라질 것인데 또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왜 내가 이렇게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여유로운 내적인 판단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일을 열심히 하되 이게 좀 정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 지혜가 있어야만 되니까. 자, 그게 두 번째 택법각지고 세 번째는 정진각지. 정진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쁨. 마음에서 기쁨이 경험된다. 이 기쁨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생기지만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 또는 내면적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 기쁨은 몸에서 전율처럼 오기도 하고 아주 강렬한 전율처럼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부위에서 목 뒤나 또는 가슴이나 이런 부위에서 강한 전율이 일어납니다. 생리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상할 때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상이 잘 됩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지만은 명상 경험이 더 강화되면은 이 전율,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전율이 몸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실험해보고 싶은 것 중에 아니면 조사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율이 일어날 때 생리적인 이 반응들은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게 앉아서 명상하다 전율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뭔가 측정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낄 정도면은 이게 분명히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내가 카톨릭 대학에서 고혈압 환자들한테 30분간 명상을 시켰을 때 그분들이 인지적으로는 명상이 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명상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자각도 별로 없었는데 이게 생리적으로 몸에 이 고혈압, 혈압의 수치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것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나중에 의학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로 기계적으로 딱 나오니까는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실제로 뭐가 지금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가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이 기쁨도 어느 정도는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관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몸에 직접 영향을 줘가지고 몸이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해요. 더 훨씬 더. 감각적으로 맛있는 걸 먹어서 또는 좋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얻는 기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참.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갑자기 전율이 딱 느껴질 때 있죠. 또는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 우승했다 그럴 때 막 전율이 쫙 흐르고 그러죠. 그런 거하고는 조금 유사합니다. 유사하긴 한데 이것은 훨씬 내면적으로 강도가 더 강해요. 그 다음 평안. 이거는 심신이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칠각지에서 편안함을 느끼려면은 명상 또는 내적인 이 작업들을 마음챙김이나 택법각지의 이런 작업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집중됩니다. 한 곳에 집중되고 또는 집중되는 것을 익혀야 되고 마지막으로 평정심이 길러지는데 평정심은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부침하지 않는 마음.
고요하게 또는 평온하게 가라앉은 그런 마음인데 평정심이 일어날 때가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민첩하면서도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지 내 감정에 동요가 없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강도로 어떻게 수련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명상하면은 평정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고 한 달 정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래서 명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들이 차근차근 길러나가면은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이 확실하게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경험된다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진정한 내적인 자유와 궁극적인 행복의 경험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삶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고민할 일이고 실제로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나고 나면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 달라지냐면은 진정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자유와 행복은 내 내면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외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이런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정화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서 이루어야 될 또는 이루고자 하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가치가 약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론 사회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되 너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내면에 자기의 자유로운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을 때에만 이 삶은 안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떠다녀요. 계속 무상한 것을, 흘러가는 것을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계속 거품을 붙잡고 실제로 물은 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제대로 개발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해탈, 자유와 열반의 세계의 경험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해탈하면, 열반을 얻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전 시간에 열반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그러면은 공부도 다 그만두고, 만약에 이 강의를 듣다가 해탈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학점에도 신경 안 쓰고, 졸업에도 신경 안 쓰고, 취직에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걱정돼가지고 해탈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해탈을 하고서도 사회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남은 돈에서 쓰고, 자기 돈에서 쓰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길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각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각도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각도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일은 그대로 하되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안정된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삶을 여유있게 가지고서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안 가지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우루과이 대통령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우루과이 대통령 얘기를 어제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와서 인터넷 뭘 보라 그러더니 그거를 읽어주더라고요. 내가 나 지금 바쁜데 수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나중에 볼게 하고 그랬더니 경향신문에 나왔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 해가지고 아마 1년 연봉이 12,000불 정도 되나 봐요. 한 달에 1,000불씩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700몇 불 갖고서 이렇게 살아간대요. 그리고 그 사람 민주화 운동하다가 한 12년 정도 감옥에서 살았던, 아마 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나 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걸 다 찌그러진 폭스바겐 타고 다니고 아주 소박한 집에서 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 또 아는 최근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 2002년부터 2008년 동안 집권하면서 브라질의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그 다음에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다시 만들어낸 그 룰라 대통령.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공장 노동자였지만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고 복지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브라질을 완전히 재생시켜놓은 그런 대통령. 뭐 더 조금 더 내려가면 호치민 같은, 호치민 자체가 뭐 공산당이 아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한 철학자적인 그런 통치자로서의 삶을 사는 뭐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힌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칠각제에 대한 얘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재산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명예 같은 것들이 한 부분에 불과하고 잘못 쫓다가는 그런 것들은 큰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쩌면 말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개발하려는 노력에서 끊임없이 일으켜야 되는 이 칠각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유지하려는 노력은 이미 있는 나에게 좋은 어떤 나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나의 경험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직 없는 칠각제는 끊임없이 수련을 해서 익히려고 하고, 여기에 나오는 예는, 밑에 나오는 예는 어떤 이제 수행성이 비구가, 수행자가 마음 집중 수행, 선정 수행을 하는 도중에 생긴 좋은 마음 집중의 대상을 유지를 시킨다. 앉아서 명상하는데 갑자기 해골이 떠올랐어요. 머릿속에서. 해골이 눈앞에 보이듯이 딱 떠올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무서워서 명상을 깨는 게 아니라 해골을 집중하면서 선정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서 점점점 더 깊은 명상 체험으로 이끌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명상하다가 해골이 떠오르면 섬뜩하겠죠. 이 해골이 떠오르는 이유는 과거에 자기가 수행을 했던 기억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명상하다 보면 여러분들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죠? 아니면 생각이 안 일어나면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졸고 있죠? 이게 초보자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에 이 생각.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좀 가라앉으면은 졸고 있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던지. 편안하게 자는 게 생각을 일으킨 것보다 또 한 단계 위입니다, 사실은. 아예 자는 것은 이거는 단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돼 있어서 이렇게 졸음이 오는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졸음에서부터 벗어나면서 마음이 점점점 정화되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려면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돼요. 한 2박 3일 정도를 하루에 한 10몇 시간씩 명상을 하면서 하면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졸음이 완전히 가시면서 명료해지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백골상이나 벌레들이 시체에서 울거리는 상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는 것은 부정관을 한 이 몸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명상 주제를 갖고 수행하는 모습이 떠올랐을 때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수행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좋은 삶의 어떤 경험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되,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수행자의 어떤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좋은 점들이 있죠. 나한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그런 장점들을 계속 길러나가라. 죽이지 말고 또는 묻어두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미 있는 것을 유지하려는 것도 중요한 노력이다. 좋은 것들은 유지하라. 이거는 정지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좋은 점들은 개발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개발하는 단계죠. 여러분들이 또 이미 있는 좋은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내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해로운 것들은 차단시키고 막고, 이미 갖고 있는 해로운 것들은 점점점 끊어내려고 노력한다. 원리가 단순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노력하고 살면은 삶이 점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더욱더 안정되고 행복하고 평온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님이 중요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신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법을 지니고 있다. 다음과 같은 비록 피부와 뼈가 말라 비틀어져도 살과 피가 다 말라 없어져도 불굴의 인내와 정진의 힘과 끈기에 의해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기 전에는 나는 노력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좀 극단적이죠. 피와 살이 다 말라 비틀어져도. 부처님이 옛날에 고행할 때 모습이 생각나지 않아요? 6년간 고행할 때 이 얘기는 부처님의 정진의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불굴의 그 정진력, 어떤 곳에도 굴하지 않는. 여러분들 한여름에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분위기 좋겠지요. 분위기만 좋겠어요? 숲에는 나만 있나요? 거기는 모기도 있고 다른 짐승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기들은 당연히 모기장을 안 치면 달려들겠죠. 모기에 물릴 수도 있고 특히 땀나고 난 다음에는 모기들은 땀 냄새 맡고 달려들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명상을 시작했다면 그 명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라.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진의 방법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정진에 있어서는 하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가 정말로 내 제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강한 정진의 힘을 얘기합니다. 자, 이 팔정도에서의 이 노력 정진은 모든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교는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강조합니까? 그 욕심은 나에게 해로운 욕심을 버리라는 거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욕심은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를 향상시키고 내 인생을 보다 더 낫게 하는 욕심은 얼마든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철저하게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낼 수 있는 또 남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추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느 것에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면서 또는 분노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집착과 싫어하는 마음, 분노심을 철저히 극복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 무상하다. 그러니 열심히 정진해서 그 무상한 가운데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을 끄집어내라. 또는 경험해내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행복과 자유를 스스로 경험하라. 이런 얘기를 마지막 유언에서 하신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부터 마음 챙김 얘기인데, 계속 하면은 지금 1시간,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음 챙김 들어가겠습니다.